세연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정말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라니까요? 미안해요, 아가씨. 빨리 온다고 온 건데 준비할 게 많아서 좀 걸렸어요. 준비는 미리미리 좀 했었어야죠. 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네, 저도 알죠. 그래서 열심히 장도 봐왔는걸요. 장은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네, 아가씨.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해왔어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봐 무거운 장가방들을 양손에 들고 시댁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맞아주는 건 핀잔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연락에 전날부터 준비해서 아침부터 달려갔더니 왜 이리 늦었냐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시누이가 집으로 회사 대표님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할 거라며 저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사실 말이 좋아서 도움이지 저한테 괜한 일을 떠넘기는 거였죠.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무슨 자신으로 대표님을 불러서 직접 음식을 대접해 집들이를 하겠다는 건가 싶더라고요. 세연이, 음식 제대로 해야 해요? 언니 잘하는 거 있죠? 그거 꼭 해요. 내가 대표님한테 큰 소리 뻥뻥 쳐놨단 말이에요. 소연아, 네 온 김에 청소도 다시 한번 해라. 미연이가 했다곤 하는데 뭔가 성에 안 차네. 청소요? 네, 음식 준비하고 정리도 할게요. 아, 그리고 세연이, 오늘 대표님 앞에서는 말 조심하세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해서 제가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무튼 알겠어요, 아가씨. 그래, 미연이 말도 맞지. 너는 가끔 사람 속 뒤집히는 소리를 하잖니? 그러니까 너는 말 좀 아껴서 해. 괜히 나서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미연이가 주인공 아니니? 얘가 대표한테 잘 보여야 해. 맞아요. 그러니까 세연이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음식이나 내오면 돼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화에 출장 요리사라도 된 듯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동안 신우는 소파에 앉아서 네일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저에게 훈수를 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갈비찜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간은 좀 세게 해요. 자고로 음식은 짭짤해야 맛있지. 지금 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입에 싱겁다니까요? 내가 하라면 되지 뭔 말이 많아요. 싱거워서 맛없으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꼬박 요리를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집 청소까지 마쳤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오셨나 보다. 엄마, 빨리 나와. 오셨다니? 세연이, 뭐해요? 네? 손님 오셨으니까 저도 인사드리려고요. 인사는 무슨 인사예요. 됐으니까 세연이는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요. 괜히 대표님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요.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같이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누이가 저를 가로막는 겁니다. 한참 요리하느라 고생한 제 몰골이 부끄러운 건지 저더러 주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저는 시누이 말대로 주방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시누이의 회사 대표님이셨죠. 안녕하세요, 미연 씨.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에 방문해 주시다니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누추하다뇨. 전혀 아닙니다. 저야말로 집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희 딸이 평소에 대표님 얘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듣던 것보다도 훨씬 미남이시고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역시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다우네요. 제가 평소에 대표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표님이 제 롤모델이시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손님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한다니 얼마나 무리하게 생각할까 괜한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결국 대표님이 주방에서 서성거리는 저를 보시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식구가 더 계셨나 보네요? 저기 저분은 누구시죠?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구석에 찌그러지지 않고 있었냐고 핀잔을 하는 듯 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 저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안 식모예요. 맞아요, 대표님. 저희 집 음식 해주는 사람인데 정말 요리 솜씨가 좋거든요. 오늘 음식도 다 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를 보고 식모라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에 손끝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어야 했죠. 애초에 그런 대접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간 지 3년. 저에게는 그런 모욕과 차별이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남편이 그 집 친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오래전 시부모님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임이라고 했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남편이 5살이던 무렵 남편을 입양해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부모 잃은 어린아이에게는 새로운 부모가 생겼고 두 분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얻으며 행복한 가족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입양한 지 3년 후 시어머니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분명 불임이라고 했던 부부에게 기적같이 딸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시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친자식처럼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막상 친딸이 생기고 나니 그 아이가 갑자기 천덕꾸러기처럼 느껴졌겠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이를 파양하기에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에 쓰였을 테고 시부모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을 거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태어나자 모든 관심과 사랑은 친딸에게로 갔고 남편은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어린 시절부터 남편은 늘 시누이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도균아, 너는 이제 오빠니까 미현이를 잘 챙겨줘야 해. 오빠면 오빠답게 의젓하고 씩씩하게 해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빠로서 아들로서 받아야 할 대우는 전혀 해주지 않으셨죠. 시누이가 삼수 끝에 겨우 턱걸이로 고만고만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시부모님은 온 동네에 자랑을 하며 시누이를 기특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는 별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비싼 명문대 등록금을 걱정하며 남편에게 눈치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머리가 좋았던 남편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온전히 자기 힘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한 남편은 그 후로 시부모님에게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혼자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키워준 정이 감사해서 부모 자식으로 계속 왕래를 해왔지만 남편은 그 속에서 늘 외로움을 느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사정들을 결혼 전에 충분히 들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지를 감히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해서야 남편의 차별을 제대로 겪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심했던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에도 별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요리 연구가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들과 협업도 하고 가끔 자문도 하고요. 요리 연구가? 그게 뭐야? 그거
그냥 집에서 요리나 하는 거 아니야? 하여간에 요즘에는 허울 좋은 말들도 잘만 만들어낸다니까.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도 밥벌이는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블로그도 같이 운영해서 꽤 잘 되어 가거든요. 이 사람 책도 썼어요. 꽤 잘 나가요. 소연이 인맥 덕분에 결혼식 준비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돈이 된다니 신기하구나. 아무튼 결혼 준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말이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무관심 속에 저와 남편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 갔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대하는 걸 보게 된 저는 그런 남편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죠. 입양이 되어서도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남편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다행히도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만 받았던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위해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네가 요리 연구한다고 그랬었나? 요리는 그래도 꽤 한다고 그랬지? 그럼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어요. 음식 준비 제가 할까요? 그래. 그럼 어디 네가 한번 해봐라. 말로만 듣던 네 요리 실력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보자. 결혼 후 저는 시댁의 명절 때마다 요리를 도맡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대접은 제대로 해준 적 없으면서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셨거든요. 참 뻔뻔한 사람들이다 싶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남편을 생각해서 참아왔던 거죠. 시댁의 횡포와 남편이 겪은 차별을 떠올리며 저는 언젠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그들이 남편 앞에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유, 이게 뭐야? 너 요리로 돈 벌어먹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맞아?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니? 언니, 음식에 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요리 연구가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 봐, 이게 다 허울 좋은 이름뿐이라니까? 너 같은 애도 일자리가 있니? 근데 왜 우리 딸은 취직을 못하니? 시켜만 주면 너보다 훨씬 잘할 텐데. 아유, 하여간에 너는 참 무슨 복인지 복도 많다. 변변찮은 주제에 결혼도 하고 직업도 있고 말이야. 됐어, 엄마. 새언니 부러워할 거 없어. 그래봐야 그게 뭐 대단해? 취직이야 나도 곧 할 거고 취직만 하면 결혼도 시간 문제야. 나는 새언니보다 훨씬 더 잘 나갈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번 제 트집을 잡기 바빴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못 깎아내려서 안달이었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참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속없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인 줄만 알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해내며 시집살이를 겪은 지 어느덧 3년. 시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대학 나와서 백수 신세이던 시누이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드디어 취업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는 다 잘 될 줄 알았어. 거봐,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대단하기도 하지. 요즘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 떡하니 붙고 말이야. 너무너무 장하다. 그럼 엄마 딸인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아가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몇 년을 백수로 살던 시누이가 어렵게 취직을 하자 시어머니는 무슨 대단한 일이 났다며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시누이도 한껏 우쭐해서 제 앞에서 꽤나 거들먹거리고 다녔죠. 저는 시누이가 취업을 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누구보다 시누이의 취업을 바랐던 게 바로 저였거든요. 시누이가 취직을 못한다는 이유로
괜히 일하는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욕바지가 되었어야 했으니까요. 너는 참 운도 좋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직업으로 돈도 벌고 말이야. 근데 우리 미현이는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 걔도 너처럼 운이 좋으면 좋겠는데. 아휴, 내 딸 운을 누가 다 훔쳐가기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성공한 걸 모두 운으로 돌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연이는 좋겠어요. 요리나 하면서 돈도 벌고. 나도 나중에 세연이처럼 쉬운 일이나 했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아가씨. 저도 힘들게 일해요. 요즘에는 바빠서 잠도 잘 못 자는걸요. 그래도 어쨌든 언니는 일이라도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큼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너는 네 생각만 하니?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시누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앉아있지만 말고 네 시누이 취직시킬 자리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란 말이야. 취업 때문에 고생하는 시누이였지만 정작 취업을 위해서 그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로 시부모님 돈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쇼핑을 하고 놀기만 바빴거든요. 남들은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겠다며 노력하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취직이 되겠어요? 그래도 운이 참 좋았는지 어느 IT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회사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입사한 지 2달도 안 되어서 벌써 상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아니, 그 회사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를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런 게 텃세인가 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다들 내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겠지? 다들 이유도 없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아. 뭐? 아니,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우리 딸이 뭐가 어떻다고 차별을 해?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랬다며 좋아하던 시누이는 그 후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린다, 자기를 괴롭힌다며 매일같이 시어머니께 일러 바쳤죠. 자기 딸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는 매번 시누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들이 전부 시누이 본인 탓이라 생각이 되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아마 시누이가 회사에서도 집에서처럼 행동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회사 대표님을 불러 집들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연이! 세연이! 어머,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내가 내일 회사 대표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죠?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뭐긴 뭐예요. 음식 준비 좀 해달라는 거지. 사실 내가 회사에서 자랑을 좀 했거든요. 무슨 자랑을 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내가 곱게 컸다고 막 무시를 하잖아요. 라면이나 끓일 줄 아느냐고 비웃길래 내가 한식 조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랬죠? 예? 아니, 아가씨 조리 자격증 없잖아요. 물론 거짓말이죠. 근데 나도 그렇다고 거기서 무시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는데. 그래서 내가 똑똑히 보여주려고 그랬죠. 아무튼 그러다가 일이 커져서 대표님을 집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원래 다른 직원들도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들 일이 있다고 못 온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잘 됐죠. 어차피 그런 것들한테 잘 보여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대표님이 제일 윗선인데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내일 당장 대표님이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연이가 내일 집에 와서 음식 좀 해줘요. 언니 잘하는 요리들 많잖아요. 그 구절판인가? 그거 맛있던데? 그거랑 갈비찜이랑 뭐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요. 아가씨, 그런 일은 며칠 전에는 말을 해줬어야죠. 갑자기 오늘 저녁에 전화해서 내일 준비하라고 그러면. 아,
그래서 내가 애원하고 부탁하잖아요.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세훈이는 내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내가 회사 생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나 이번엔 대표님한테 정말 잘 보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네? 신우이는 회사 대표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라면에 물도 못 맞추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대접한다고 사람을 초대했는지 저는 철딱선이 없고 대책 없는 신우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늘상 일을 벌려놓고 남들이 수습해 줄 거라 생각하니 이번에도 큰 생각 없이 그랬던 거겠죠. 저는 결국 신우이를 돕게 되었고 몇 시간이나 걸려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식모라고 소개하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요? 저희 집안 식모예요. 아무래도 저 혼자 다 하기는 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이제 저를 가족으로도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식모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취급이라니. 정말 화나고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저는 애써 참았죠. 그런데 그때 대표님이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대표님이 뭔 식모 이름까지 궁금하세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신우이는 제게 관심을 보이는 대표님이 못마땅한 듯 대화를 끊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아니에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얘가 대표님을 어디서 만났겠어요. 그냥 집에서 요리나 하는 앤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은 계속 저를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려고 하고 계셨어요. 그때 대표님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걸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 아버지요? 윤기철 씨, 혹시 아버님이 윤기철 씨인가요? 저는 대표님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 대표님이 저희 아빠 이름을 알고 계셨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빠 이름이 윤기철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아빠의 이름을 듣고 놀란 제가 대답하자 대표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언가 옛 기억을 떠올리셨는지 순식간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정말로 윤기철 씨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아빠랑 인연이...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대표님이 갑자기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90도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모두들 깜짝 놀랐죠. 신우이가 당황하며 말하더라고요.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사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윤기철 씨 따님을 이렇게 뵐 줄이야. 저희 아빠를 아세요? 16년 전 12월 15일 기억하세요? 그날을 어떻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은 다름 아니라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버스 운전을 하셨었죠? 혹시... 그때 버스 사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아빠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순식간에 흥분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죠.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사고가 벌어졌어요. 브레이크는 듣지 않고 버스가 절벽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이대로 다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수십 명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운전기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죠. 가드레일과 충돌해 차를 멈춰 세우기로요. 그렇게 하면 자신은 위험해지는 걸 알면서도 오로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저희 아빠가... 네, 아버님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대표님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6년 만에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운전기사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차를 몰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던 성실하고 따뜻한 가장이셨죠. 가족들의 걱정에 늘 안전운전을 하시고 사소한 교통법규 한 번 어긴 적 없던 아빠는 어느 날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겨울날 빗길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였죠. 아빠의 기지로 다행히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구할 수 있었지만 정작 당신은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장례식에 갔었어요. 그때 따님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는 고등학생이셨죠?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어렸었죠. 어린 자식을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고 또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정작 당신은 살리지 못하셨으니까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수많은 목숨을 살리셨고 그 수많은 가정을 구하셨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사고는 기억하지만 그때 일을 직접 들은 건 처음이네요. 아빠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사실 그 뒤에 계속 윤기철 씨 가족분들을 찾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일개 회사원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가족들을 찾아서 꼭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소식을 찾을 수 없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대표님은 아빠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도리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건 저희 아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저희 아빠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네요. 아마 아빠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난 것도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뜻밖의 인연을 제외한 뜻깊은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와 시누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애가... 예, 제 은인의 따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나요? 저를 식모라고 소개한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대표님은 제 사정을 오해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 어렵게 지내다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해야 했다고 생각하신 듯 했죠.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시누이가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며 갑자기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언니가 저희 대표님이랑 그런 인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사돈어른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 순간 대표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 저를 분명히 식모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꾼 시누이 때문이었죠.
뭐라고요? 새언니라니, 왜 이분이 미현 씨 새언니입니까? 아, 그게 사실은 저희 새언니예요. 조금 전에는 이 집 식모라고 소개하지 않았나요? 가족이 아니라고 애써 이름도 알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건 제가 실수로.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럼 이미현 씨는 자기 가족이고 새언니인 사람을 집안 식모라고 소개한 겁니까? 대표님의 차가운 목소리에 신우이는 주눅이 든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도 없었겠죠.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 새언니를 식모라고 말하며 부려먹는 자신의 인성을 밝히는 꼴이었으니까요. 딸의 편을 들어주려는지 시모가 애써 수습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괜한 실수를 했네요. 사실은 저희 딸이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근데 뱉어놓은 말은 있고 귀한 손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애초에 직접 요리한 것도 아니었습니까? 저희 딸애가 회사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좀 부렸나 봅니다. 근데 마침 저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서요. 그래서 부탁을 좀 하고 싶었는데 괜히 대표님 오신다고 며느리까지 데려다가 부려먹은 꼴로 보일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다 엄마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미현 씨는 아직도 어린애입니까? 이런 일도 남이 변명을 해줘야 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이나 말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 겁니까? 대표님의 호통에 신우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 앞에서는 늘 싸가지 없고 기고만장하던 신우이가 누구 눈치를 본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요. 그동안 이미현 씨가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음에도 제 직원이니 이해하려 했는데 이제 보니 이 집안 전체의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제 은인의 따님을 식모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대표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점수를 따겠다고 벌인 일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자신들도 몰랐겠죠. 신우이와 시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표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네, 대표님. 미연 씨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무슨... 애초에 신입사원이 회사 대표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일반적인가요? 솔직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모르는 신입이 나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미연 씨는 자신이 벌인 일을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았네요. 새언니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런 새언니를 식모라고 소개하다뇨. 그건 저도 잘해보고 싶어서... 잘하고 싶었으면 스스로 힘으로 노력을 했어야죠. 가족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게 잘한 짓입니까? 잘못했어요, 대표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연 씨 그동안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던 거 알죠? 동료들과의 갈등, 상사에 대한 무례한 태도, 업무에 대한 불성실한 자세. 그런데도 미현 씨는 늘 남의 탓만 하더군요. 사수가 잘못 가르쳐줬다. 다른 동료가 실수한 거다. 매번 일을 그르쳐놓고 남의 핑계만 댔었죠. 그때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싶었는데 오늘 이 일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미현 씨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였군요. 대표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잘하고 싶었으면 핑계를 대지 말고 노력을 했어야죠. 아무래도 미연 씨와 인연은 여기까지로 해야겠네요.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인사팀에서 연락 드릴 겁니다. 대표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다 내 탓이다. 그래도 네 신우는 불쌍하지 않니? 네가 대표님 좀 설득해봐라. 어? 새언니, 제발 대표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시모와 시누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식모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인 듯 하시네요. 아가, 미안하다.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감히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말아요. 이런 일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죠. 그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언제 사과를 들어보나 했더니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소연아, 갑자기 왜 이러니? 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저희 부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입양하라고 제 남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당신들을 도울 거라 생각해요? 어림도 없죠. 너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잖아. 당연하죠. 그동안은 바보같이 웃으면서 참았으니까. 내가 정말 속이 없어서 참은 줄 알았어요? 나는 오늘 같은 날만 기다렸어요. 내가 내 남편이 당신들을 짓밟아줄 날을. 언젠가 그날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새언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가족은 누가 가족이야? 나는 너 같은 시동생 둔 적 없어. 나한테 새언니 대접도 한 번 안 해준 게 어디서 염치 없이 도움을 구해? 너 같은 싸가지 없는 시동생 도와줄 바에 생판 남을 돕지. 돌변한 저의 태도에 시모와 시누이는 적지 않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늘 네네 하며 착한 줄만 알았던 제가 이런 속내를 숨기고 있는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은인의 따님을 모욕한 사람을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연 씨를 다시는 볼 일이 없겠군요. 대표님! 아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럴 수는 없어요. 소연아, 제발 도와줘. 미연이가 잘못했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다오. 새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새언니를 언니로 모시고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신들은 나와 남편에게 수십 수백 번을 상처 줬으면서 이 한 번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어림도 없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너랑 도균이한테 섭섭하게 한 게 있으면 잊어다오. 이제부터 잘해주마. 내가 미안하다. 시모는 제게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모의 사과는 자기 딸을 위해서 하는 발악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대표님과 그런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도 저를 식모라고 했을 시모였죠. 그런 시모와 시누이의 본색을 잘 아는 저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대표님과 연이 없었더라면 그때도 이런 사과를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동안 제가 겪은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닌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며느리 대접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제 남편을 아들로 생각이나 하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도균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니? 아들이라고 입양해놓고 정작 아가씨가 태어난 뒤로 차별하셨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차별을 해. 내가 도균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아무리 모자랐다고 그래도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나도 서운하다 얘.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으시네요.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들도 있는데요. 그럼 왜 아가씨한테는 다 해주면서 남편 등록금도 안 주고 저희 결혼식도 알아서 하라고 하셨나요? 애초에 남편을 자식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더 할 말이 없으시죠? 하긴 사람이면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러게 차별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도
입양해서 품었으면 자식으로 대하셨어야지. 그 착한 사람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미안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더는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뭐? 인연이라도 끊겠다 이거냐? 저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참았던 거지 당신들이랑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가씨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오냐오냐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저렇게 싸가지가 없죠.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제 예상에 아무래도 아가씨는 평생 백수로 살 것 같네요. 돈도 못 벌어오는 딸 데리고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힘들 때 도와줄 아들 며느리도 없을 텐데 어머니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참 걱정이네요. 제가 바라던 복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빠진 시누이가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시모에게 빌붙으며 시모가 고통받을 때에 도움받던 아들 며느리도 없이 혼자 고생하며 시들어가는 건 말이죠. 아들 부부에게는 받기만 했던 시모가 앞으로는 철없는 딸 뒷바라지를 하며 얼마나 힘들게 살지 저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어디 한번 그 철딱선이 없는 딸 끼고 잘 살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네요. 아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동안은 키워준 은혜 갚겠다고 참았지만 제가 식모 취급당한 걸 알고도 참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 자식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대표님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제가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네요. 대표님! 대표님! 시누이가 다시 한번 매달렸지만 대표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온 대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려드리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오는 일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전에 미연 씨에게 듣기로는 오빠분도 IT 업계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지금 회사에서 과장이에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그때 대표님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미국 지사 설립을 앞두고 있거든요. 때마침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남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절대 나쁜 조건은 아닐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니. 사실 미국행이야말로 저희 남편이 누구보다 바라던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바랄 일이죠.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은인의 가족이라면 믿을만 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그렇게나 책임감 강한 윤기철 씨의 따님과 사위분인데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 씨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겁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요리 연구가로 일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뭐든 도와드릴 테니 꼭 생각해 주세요. 대표님의 놀랄만한 제안에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탐날 만한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가족에게 상처받은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시댁과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대표님과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남편의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이었고 주택과 차량까지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셔도 되나요? 아버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빚었는걸요. 아무쪼록 두 분에게 이번 일이 좋은 새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말대로 저희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 완전히 그들과 연을 끊을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미국행을 준비하는 사이 시누이의 해고는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평판도 좋지 않았던 탓에 업계에서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리기 시작했죠. 나중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시누이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 나이에 백수이다 보니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갈 게 뻔했죠. 딸을 걱정해 저에게 연락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전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연아, 제발 미현이만이라도 도와다오. 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래도 그 젊은 것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니. 네가 대표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않겠어? 저한테 염치 없이 부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결국 당신들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미국? 너희들 아예 가버리겠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어머니 딸은 옆에 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그 집 자식 아닙니다. 그건 전부 어머니 탓이고요. 그러게 착한 아들한테 잘 좀 해주시지. 돌이키기에는 어머니 잘못이 너무 크네요. 그렇게 저희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저도 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보살핌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를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늘 살펴주셨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미국에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영문판으로 된 유리책도 출간했고 남편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며 미국에서 정신없이 3년을 보낸 저희는 얼마 전 아빠의 기일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과 동행하여 아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선생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분명 선생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빠,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빠의 희생 덕분에 빛나는 새 삶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기억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저도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 될게요. 인생은 함치 앞을 모르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항상 나쁜 일만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16년 전에 목숨을 바쳐 구해주신 그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모와 시누이에게는 악연이었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것이 후회스럽거나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저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더없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천사가 찾아와 준 거죠. 누구보다 가족을 바랐던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키우자. 절대 나처럼 힘들게 키우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이는 우리 품에서 행복하고 바르게 클 거야. 이 모든 게 당신과 장인어른 덕분인 것 같아. 늘 외로웠던 나한테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말이야. 당신은 좋은 남편이고 앞으로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우리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싶네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그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걸 제 아이도 꼭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게 진짜 바로 복수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직접 괴롭혀주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라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게 더 큰 복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려고 해요.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의 책임과 희생정신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겠죠.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길 바란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선하게 살아왔다면 분명 그 선이 악을 이길 날이 올 테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